자, 학습지 50쪽의 등급도형 문제원 유리함수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1번 문제를 보면 처음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잘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후에 우리가 함수의 극한 이런 문제를 풀 때 복잡한 분수식을 다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인데요. 지금 X를 보시면 문자가 A도 있고 B도 있죠. 그랬을 때 뭔가 A하고 B를 하나로 합칠 수 없는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X를 보시면 분자보다 분모가 더 복잡하죠. 분자 같은 경우는 항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역수를 취해주게 되면 좀 우리가 분모가 간단해지면 나눗셈은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각각 나누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한 방식을 써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를 역수를 취해주면 x분의 1은 b분의 a 빼기 b가 되겠죠. 이때 b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역수를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누기는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하니까요. b분의 a 빼기 1 이런 식으로 x분의 1을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이 식에서 A하고 B를 따로따로 놀게 하는 게 아니고 모두 다 이제 B분의 A라는 모양으로 만들 수가 없겠느냐 이거죠. 자, 어떤 아이디어를 사용하면 될까요? 우리가 어떤 분수식에서는 분모, 분자를 똑같은 0이 아닌 똑같은 수로 나누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주어진 식에 있는 각각의 분수에다가 분자, 분모를 똑같이 B로 나눠주게 되면 여기처럼 B분의 A라는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분수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개를 이제 빼고 있죠. 근데 그 두 개는 서로 역수관계지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계산을 한 다음에 정리하고 그거를 역수치해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a 빼기 b분의 a 플러스 b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자 분모에 똑같이 0이 아닌 b로 나눠주게 되면 자, b분의 a 빼기 1이 되겠고요. 분모는 분자는 b분의 a 더하기 1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기억식을 이용해서 x에 대한 식으로 고쳐주면 그대로 분모는 x분의 1이 되고 분자는 x분의 1에다가 더하기 2를 한 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x분의 1분의 x분의 자, 통분하면 2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번분수식에 의해서 하나 건너뛰고 약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2x 플러스 1이 되겠네요. 따라서 주어진 식은 준식은 어떻게 돼요? 2x 플러스 1과 그것의 역수를 빼주면 되는 거죠. 서로 역수 관계에 있었으니까요. 자, 2x 플러스 1분의 1을 빼주면 되겠다. 자, 그럼 통분해주면 2x 플러스 1분의 자, 2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되죠. 따라서 2x 플러스 1분의 4x 제곱 플러스 4x만 남아서 분자를 정리해주면 2x 플러스 1분의 4x로 묶어내줄 수가 있겠네요. x 플러스 1 이렇게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 아이디어는 뭐라고요? 지금 우리가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x를 보니 분자가 이렇게 더 간단하더라. 자, 그러면 역수를 이렇게 취해주면 b분의 a, b분의 b로 이렇게 찢어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b분의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요 주어진 요 식에서 각각의 분자 분모를 똑같이 b로 나눠주게 되면 모두 다 식이 b분의 a, b분의 a 나머지는 그래봤자 상수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니까 충분히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풀어볼게요. 함수 이것에 대하여 합성함수 3번이나 합성했네. 이것의 그래프의 두 정근선의 교점이 이것이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그 합성을 3번 한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합성을 3번이나 하려면 여기 주어진 식처럼 이렇게 일반형이면 힘들 거예요. 왜?
합성함수 뭐예요? x 자리에 fx를 집어넣는 건데 그러면 x가 지금 위아래로 요 짝에도 있고 요 짝에도 있고 위아래로 두 개가 있으니까 x 자리에 fx 집어넣기가 좋지가 않겠죠. 따라서 표준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자, 표준형 바꾸는 건 할 수 있지요? 표준형 이렇게 바꿔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fx라는 함수를 우리가 알아봅시다. fx는 어떤 함수냐? 집어넣는 거에다가 빼기 2를 하고 역수를 취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뭐를 하는 함수? 더하기 2를 하는 함수예요. 자, 그러면 f 서클 f의 x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f에다 뭘 집어넣으면 돼요? 방금 구한 fx 얘를 집어넣으면 되죠? 자, 그럼 fx가 어떤 함수였는지 기억나요? 먼저 집어넣는 것에 빼기 2를 해. 그럼 빼기 2를 하면 이 부분이 사라지겠죠? 빼기 2를 한 다음에 역수를 취해. 역수를 취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역수가 되겠죠? 그럼 뭐가 돼요? x 빼기 2가 되죠? 그런 다음에 다시 뭐를 하는 함수? 더하기 2를 하는 함수였잖아요. 따라서 정리해보면 뭐가 나와요? x가 나오죠? 선생님 머릿속으로 지금 계산했는데 식으로도 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f라는 함수 자체가 어떤 함수였어? 집어넣는 것에다가 빼기 2를 해주고 역수를 취해주고 다시 더하기 2를 하는 함수였잖아요. 그러면 여기 정리되니까 어떻게 돼요? x 빼기 2가 되고 다시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뭐가 나온 거예요? x가 나온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F서클 fx가 x가 나왔어. 그러면 F서클 f의 x는 방금 나온 것을 다시 한번 f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그냥 fx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fx의 정근선의 교점이겠네요. fx의 정근선의 교점은 뭐였어요? 2,2 대칭점이었죠. 따라서 a도 2고 b도 2겠네요. 그러므로 a 플러스 b 값은 얼마? 4가 되겠죠. 자, 9번 문제. 유리함수 fx에 대하여 이 fx의 역함수를 f 인버스 x라고 했을 때 f와 f 인버스의 교점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자, 물론 8번처럼 이 fx의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문제를 풀어도 돼요. 그러나 다른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면 지금 이 유리함수를 표준형으로 바꿔봅시다. 자, 표준형을 바꾸는 건 할 수 있죠. 표준형을 바꿨더니 이렇게 어떻게 나오냐면 대칭점이 좀 특별하게 나와요. 대칭점의 x좌표도 2고 y좌표도 2인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기억나요?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쌍곡선의 형태로 나오는데 그 두 개의 곡선들이 대칭되는 직선이 있다고 했어요. 그 대칭되는 직선이 바로 뭐였었죠? 대칭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과 또 하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그런 직선들로 대칭된다고 했었죠? 자, 그 중에 이 파란 직선 한번 볼게요. 이 파란 직선. 이 파란 직선 보시면 지금 지나는 점이 2,2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또 1이기 때문에 사실상 0,0도 지날 수밖에 없겠죠. 왜?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똑같으니까 여기 0,0 당연히 지날 수밖에 없겠죠. 잘 이해가 안 가면 식으로 알아봅시다. 자, 우리가 대칭되는 직선을 구할 때 그 대칭되는 직선은 대칭점인 2,2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잖아요. 우선 여기 파란 거는. 그러면 지나는 점 y-y1은 기울기 m에 x-x1 지나는 점의 x좌표 이렇게 되잖아요. 따라서 y는 어떻게 돼요? x-2 플러스 2니까 사실 y는 뭐가 되는 거예요?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f는 y는 x에 대칭되네? y는 x에 대칭된 그 함수가 바로 뭐였어요? f의 인버스였잖아. 그 얘기는 f를 y는 x에 대칭시켜봤자 자기 자신 나왔다는 건 f 인버스랑 f랑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가 되겠죠. 따라서 f와 f 인버스가 같으니까 교점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 무수히 많다가 나오겠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이 8번처럼 이 fx의 역함수를 직접 x와 y를 바꾼 다음에 y는으로 정리해서 구해보시면 똑같이 이 식이 나올 겁니다. 그 얘기는 f랑 f 인버스가 똑같다는 거죠. 근데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도 이렇게 표준형을 바꿔서 대칭점만 구해봐도
이 대칭점의 x좌표와 y좌표가 똑같을 때는 여기 어떻게 됐어요? x좌표, y좌표 똑같으면 이항에서 여기 y는 x만 남아버렸죠. 그 얘기는 대칭되는 직선이 y는 x라는 거니까 f를 y는 x에 대칭시켜봤자 자기 자신이다. 근데 y는 x에 대칭시킨 게 그게 뭐야? f 인버스잖아. 따라서 f랑 f 인버스가 어떻게 된다? 같게 된다. 자, 정리해 봅시다. 자, 중요 개념입니다. 유리함수 fx의 대칭점이 a, a, 즉 대칭점의 x좌표와 y좌표가 같아져. 자, 그렇다면 그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바로 y는 x가 돼 버리겠죠? 따라서 fx가 y는 x에 대칭되기 때문에 f랑 f 인버스는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라는 거. 자, 잘 기억을 해둡시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유리함수 이거의 그래프가 직선 얘와 만나지 않도록 하는 m값의 범위는, 자, 먼저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이런 거니까 그래프를 그려보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바꿔보고 그런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자, 그래프 그리기는 연습 많이 했으니까 바로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y는 mx 플러스 1이라는 이 직선을 볼게요. 얘는 기울기가 m이면서 확실히 지나는 점 하나는 정확하게 알죠. y절편을 알고 있잖아요. y절편이 1이라는 거 보니까 0,1은 반드시 지난다는 거네. 자, 그러면 이 0,1을 반드시 지나면서 이 유리함수하고 만나지 않아야 되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안 만나겠죠. 자, 그럼 기울기가 0인 것부터 차근차근 생각해 봅시다. 자, 0,1 지나면서 기울기가 0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정근선이 되죠? 자, 그럼 안 만나겠죠? 자,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예요. 조금 이렇게 증가하겠죠? 기울기가 양수면. 자, 그러면 여기 만나는 점 생겨버리죠? 안 되겠죠? 기울기가 양수일 때 계속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를 따져봐야 되겠네.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 자, 이렇게 안 만나겠고, 조금 더 가파르게 음수인 경우 안 만나겠고, 그러다 보면 어딘가에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한 점에서 만날 때 m만 구해줄 수 있다면 그때보다 조금 더 완만하게 내려갈 때는 다 어떻게 돼요? 안 만나죠? 거기다가 아까 m이 0일 때 정근선하고 똑같아지니까 안 만났었죠? 그러면 직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는 범위, 즉 요 범위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만나지 않겠죠. 물론 여기 접할 때 빼고.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는 기울기가 얼마였어요? 0이었었죠? 정근선하고 똑같아질 때. 그 다음에 이때 접할 때는 이제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잘 모르지만 내려가는 모양이니까 음수가 나올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음수를 구해낸다면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 음수보다는 어때야 돼? 딱 이 음수일 때는 어떻게 돼요? 접하니까 만나죠. 한 점에서 만나죠. 즉 교점이 하나죠. 그거보다는 조금이라도 커야 되겠지? 완만해지니까 음수니까 완만해지면 오히려 커져버리죠. 자, 그러면서 뭐보다는 작거나 같다?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 즉 접할 때의 기울기인 그 음수인 기울기 하나만 구해주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한 점에서 만나니까 연립했을 때 실근이 하나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연립 한번 해봅시다. 자, y 소거하면 되겠죠? 그러면 x-1분의 x 플러스 2는 mx 플러스 1이 되고 양변의 분모를 곱해주면 x 플러스 2는 mx 플러스 1 그거에 x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x 플러스 2는 m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mx 플러스 x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x 없어지니까 우변으로 정리해주면 mx의 제곱 빼기 mx 넘어가니까 빼기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곡선과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고 있어. 접하고 있으니까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하나다. 즉 판별식이 0이다 해서 그때의 m값을 구해줘 봅시다.
자, 근데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하려면 이게 2차 방정식이라는 거에 대한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되죠. 뭔 얘기냐면 m이 만약에 0이 돼버리면 우리는 이것을 2차 방정식을 할 수가 없지. 근데 우리는 이때 m이 음수일 때를 따져보는 거죠. 지금 m이 음수일 때 접하고 있잖아요. 즉 m이 0이 아닌 경우에서 따져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판별식 구해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4, 3, 12m 이렇게 되나요? 따라서 이것이 0이 되는 m값은 뭐가 돼요? 0 또는 마이너스 12인데 우리는 m이 0이 아닌 경우 따져보고 있는 거죠. 음수인 경우. 따라서 이렇게 접할 때의 m값은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12가 된다. 따라서 이 음수가 얼마라는 걸 구해낸 거예요? 마이너스 12라는 걸 구해낸 거죠. 따라서 구하려는 답은 마이너스 12보다는 마이너스 11일 때 딱 접하니까 안 되고 그거보다는 조금이라도 크고 뭐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0보다는 작거나 같다. 따라서 이게 답이 되겠지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문제에서는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직선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변화되고 있는 거죠. 기울기가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경우죠. 지나는 점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나는 점을 찍어서 그 점을 지나는 직선에서 기울기를 변화시켜 가면서 언제 만나냐, 언제 만나지 않느냐, 특히 언제 접하느냐 를 생각을 해본 다음에 여기서는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에서 접할 것 같아. 그러면 이 접할 때의 기울기 m값을 구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연립을 한다. 자, 연립을 하면 분모에 있는 x 빼기 2를 곱해주게 되니까 결론은 2차 방정식 형태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접한다라는 것은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실근이 하나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자, 그러니 판별식을 써보자. 판별식이 0이 되는 n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그림 상황에서 충분히 그 두 개 중에 언제가 접할 때인지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범위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구해볼게요. 자, 11번 보시면 지금 그래프를 그려놨는데요. 뭘 그려놓은 거냐면 지금 3부터 5까지에서잖아요. 그래서 3부터 5까지만 사실 보면 되는데 지금 y는 x 빼기 2분의 x 플러스 1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 먼저 그려놓은 거예요. 3부터 5까지에서만.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꿔서 이렇게 표준형을 바꿔서 3부터 5까지에서 그래프를 그려준 겁니다. 3 집어넣으면 4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3,4를 지나고 또 5 집어넣으면 2가 나와서 5,2를 지나는 이런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일부분이 나오게 되겠죠. 자, 선생님 오른쪽에다가 식을 1, 2, 3번 3개를 써놨어요. 어떻게 썼는지 알겠죠? 여기 나와 있는 부등식에서 각각에다가 y만 붙여서 만든 식이에요. 그러면 그 y의 관계가 크기 관계가 어떻게 돼요? 1번이 제일 작거나 같고 그 다음 2번, 그 다음 3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번과 3번 직선을 봅시다. 1번과 3번 직선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네. 기울기는 아직 A와 B로 모르지만 Y 절편은 알죠. 즉 지나는 점 하나는 알죠. 여기 0,1은 알잖아요. 그럼 0,1을 지나는 직선들 두 개네. 그 직선 중에서 기울기가 A인 것은 이 유리함수보다 어떻게 있어야 되고 더 밑에 있어야 되고 왜? Y값이 더 작으니까. 작거나 같으니까. 그 다음에 기울기가 B인 직선은 어떻게 되고 더 유리함수보다 위쪽에 또는 뭐 같아도 되지만 위쪽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의 기울기가 A인 거죠. 아래쪽에 있는 기울기가 A인 거죠.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직선 기울기가 B인 상황이죠. 자, 그랬을 때 A 값은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대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요? 어디까지? 기울기가 어디까지? 이렇게까지는 될 수 있겠죠? 따라서 5,2를 지날 때의 A 값이 바로 A의 최대값이 되겠네. 자, 마찬가지로 B는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완만해지는 게 최소값이 되겠죠? 따라서 어디까지? 딱 3,4를 지날 때 그때 바로 기울기가 최소가 되겠네요. 더 내려갈 수는 없지. 왜? 그렇게 되면 여기 2번과 3번의 순서가 바뀌어지는 그런 점이 생겨나게 되잖아요. 3에서 5 사이에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내려갈 수는 없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A의 최대값은 바로 요 1번 직선이 뭘 지날 때, 몇 콤마 몇을 지날 때, 5,2를 지날 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B의 최소값은 이 3번 직선이 몇 콤마 몇을 지날 때, 3,4를 지날 때 바로 B의 최소값이 나오게 된다. 따라서 각각의 점을 5,2와 3,3을 각각 1번과 3번에 대입해서 A값과 B값을 구해주면 5분의 1과 1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A의 최대값 5분의 1과 B의 최소값 1을 더해주면 얼마? 답은 5분의 6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복잡한 부등식을 풀 때 그냥 하지 말고 우리가 배운 지식을 활용을 해서 중간에 낑겨 있는 것은 유리함수구나. 양쪽 끝에 있는 건 직선 1차 함수구나. 그럼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해 보면 편하겠구나. 자, 그러면 이 제한된 범위 안에서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은 아니까 기울기를 변화시켜 가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겠느냐, 이 직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려지겠느냐 생각하셔서 범위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볼게요. 자,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이 나왔어요. 가우스 기호도 있고요. 유리식도 있고요. 자, 이랬을 때 이 해의 개수는 그랬어요. 그래서 해라는 건 이제 실근을 의미하는 거가 되겠죠. 자, 그럼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수능에도 굉장히 자주 출제된 개념이라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실근을 구할 때 이때 이 방정식을 두 개의 함수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선생님 지금 써놨는데 fx는 gx, 이거의 실근의 개수는 y는 fx, y는 gx, 그거 연립한 게 이거잖아요. y 소거한 게 이거잖아. 따라서 y는 fx, y는 gx 연립했다라는 것은 얘하고 얘를 모두 만족하는 거죠. 얘하고 얘를 모두 만족하는 게 뭐야? 교점이지, 교점. 따라서 얘의 실근의 개수는 두 개의 함수의 교점의 개수와 같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방정식에서 좌변과 우변을 따로따로 쪼개서 두 개의 함수로 나눠서 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이 몇 개가 나오는가, 저 제한된 범위 안에서 교점이 몇 개가 나오는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가우스 기호 포함한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겠어요? 자, 범위 나눠서 풀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정수와 정수 사이 범위 이렇게 끊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0부터 5까지니까 먼저 x가 0부터 뭐까지의 범위 1보다 작을 때, 이거일 때, 이때 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y는 어떻게 돼요? 0부터 1보다 조금이라도 작으면 0.5뭐니까 그때의 가우스 값은 0이 되죠. 따라서 그때는 식이 그냥 y는 x가 되죠. 그 다음에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단 작을 때, 2보다 작을 때는 식이 어떻게 돼요? y는 x 빼기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단 작을 때, 3보다 작을 때, 이때는 식이 어떻게 돼요? y는 x 빼기 2가 되고, 그 다음에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을 때, 이때는 식이 어떻게 돼요? y는 x 빼기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을 때, 이때는 식이 어떻게 돼요? y는 x 빼기 4가 되고, 마지막 x가 얼마일 때? 5일 때, 이때는 자, 그대로 x자리에 5 집어넣으면 되니까 5 빼기 가우스 5 하니까 y는 얼마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자,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0부터 5까지만 그리면 돼요. 그럼 0부터 5까지 0, 1, 2, 3, 4, 5까지만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그때는 y는 x가 그려지죠. y는 x가 그려지니까 0은 들어가고 1일 때 1은 안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자,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그때는 y는 x-1인데 그럼 y는 x를 x축방에 얼마만큼 이동한 거예요? 1만큼 이동한 거죠. 그래서 고스란히 걔를 1만큼 이동시켜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그때는 y는 x-2니까 또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또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을 때는 마찬가지 또 한 칸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그려지겠고, 또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또 한 칸 가서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마지막 모일 때는 뭐가 돼요? 모일 때는 그냥 0이 되죠. 5,0을 지나겠죠. 자,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좌변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우변. y는 x-1분의 1 우변 가지고 만든 요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점근선이 x는 1, 요게 점근선이죠. 그 다음에 y는 0 그러면서 자, 지나는 점을 하나 정도 찾아볼까요? 여기 2 집어넣으면 1 나오죠. 그럼 2,1을 지난다는 거네요. 2,1 그죠? 그러면서 점근선 또 하나는 y축이었으니까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이렇게 이쪽 지나면서 x축이 점근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따라서 0부터 5까지 해서 교점은 여기는 뚫렸으니까 안 나오죠. 이 부분은 안 나오고 교점의 개수는 여기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복잡한 방정식을 볼 때 어떤 개념을 활용하라고 했죠? 이렇게 좌변과 우변 나눠서 함수 두 개의 교점의 개수로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좌변에 있는 요 가우스 기호 포함한 요 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정수와 정수 사이 이런 식으로 범위를 나눠서 그때그때마다 식이 어떻게 되는가를 판단을 한 다음에 그래프 그려주는데 선생님 그래프 너무 많아요 복잡해요 하지 마시고 각각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되고 있는 게 보이죠? 따라서 맨 처음에 y는 x만 그려주고 하나씩 오른쪽으로 한 칸씩 옮겨가면서 그려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우변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함수의 그래프 또 하나 그려준 다음에 교점의 개수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드디어 이제 무리함수로 넘어갑시다. 자, 1번 문제는 뭐 유리함만 해주고 루트 5만 집어넣으면 아주 쉽게 풀리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여기 근호가 이렇게 두 개나 있죠. 이 근호를 잘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A하고 B로 나타낼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 근호를 정리하기 위해서 x제곱 마이너스 4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x의 제곱은 바로 a 더하기 a분의 1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면 a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분의 1 더하기 2 이렇게 돼요. 따라서 x의 제곱에서 4를 뺀 것은 바로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 빼기 2가 되겠네. 그럼 얘는 바로 뭐예요? 그렇죠. 완전 제곱식 중에 a 빼기 a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는 바로 a 빼기 a분의 1의 제곱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a가 지금 1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a가 1보다 크면 역수를 취한 a분의 1, 그 다음에 1은 역수 취해봤자 1이잖아요. 자, 부동 방향 반대로 어떻게 된다? 바뀐다. 양수일 때는 각각 양수일 때는 역수 취하면 부동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기억나요? 자, 그러면 a분의 1은 1보다 작고 a는 1보다 커. 즉 a가 a분의 1보다 커져 버리겠죠? 따라서 a 빼기 a분의 1은 뭐가 돼요? 양수가 되죠. 그러므로 x제곱 빼기 4의 루트는 바로 루트 a 빼기 a분의 1의 제곱인데 여러분들 제곱과 루트 벗겨질 때 기억나죠? 중학교 때 했던 거 절대값이어야 된다는 거 절대값 a 빼기 a분의 1인데 방금 a 빼기 a분의 1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그냥 벗겨서 어떻게 돼요? a 빼기 a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y도 똑같은 상황이죠. 단지 y는 아까는 a 더하기 a분의 1이었는데 이제 b 더하기 b분의 1 문자만 바뀐 거잖아요. 따라서 y의 제곱 빼기 4는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겠죠? b 빼기 b분의 1의 뭐 제곱이 될 거예요. 자, 따라서 y의 제곱 빼기 4에 근호를 씌워주면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니까 절대값 b 빼기 b분의 1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b가 큰지 b분의 1이 큰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여기 b는 0과 1 사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 역수를 취해주면 나오겠네요. 역수 취해주면 b분의 1은 오히려 뭐보다 커져버린다? 1보다 커져버린다. 아까 얘기했듯이 양수일 때는 역수 취해주면 둘 다 양수일 때는 역수 취해주면 부도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따라서 b분의 1은 1보다 큰데 b는 1보다 작아. 따라서 b가 b분의 1보다 더 작은 상황이죠. 따라서 이 절대값은 어떻게 벗겨져요? 마이너스를 달고 벗겨줘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주어진 식에다가 xy에다가 대입만 해주면 되겠네요. 자, x는 a 플러스 a분의 1이고, 자, y는 b 플러스 b분의 1이지요. 자, 그 다음에 루트 x제곱 빼기 4는 아까 정리했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a 빼기 a분의 1이 나왔죠? 그 다음에 루트 y제곱 빼기 4는 뭐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b 플러스 b분의 1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 마이너스로 묶어내주면 플러스가 되고 b 빼기 b분의 1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정리할 수 있죠? 전개해서 해주시면 2ab 플러스 ab분의 2만 남을 겁니다. 자, 그럼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8번 문제 볼게요. 자, 함수 fx의 역함수가 이렇게 될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 구하여라 했네요. 자, 그러면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봐야 되겠네요. 이 무리함수는 정의역은 어떻게 돼요? 정의역은 1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치역은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가 되죠. 옆에 선생님이 그래프 그려놨으니까 다시 한번 정의역 치역 한번 무리함수의 정의역 치역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과연 존재할까요? 역함수를 구하려면 역함수가 과연 존재하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 정의역 안에서만 생각을 한다면 이 정의역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y에 평행한 어떤 직선을 그리더라도 y축에 평행한 어떤 직선을 그리더라도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되죠. 그 얘기는 1대1 대응이라는 거죠. 이 정의역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역 안에서는 역함수가 존재를 하겠죠. 따라서 그 역함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역함수 어떻게 구하나요? x, y 바꾸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할까요? 자, x, y 바꿔주면 fx가 y니까 x는 루트 y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x하고 y를 바꿨기 때문에 이제는 y의 범위가 바로 x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즉 치역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이 역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거라고요. 자, 원래 함수의 치역이 뭐였어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죠? 따라서 이제는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y는으로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양변 제곱하면 x의 제곱은 y-1이 되고 따라서 y는 뭐가 되는 거예요? x의 제곱 플러스 1이 되는데 단 이때 x의 범위는 원래 아까 구했듯이 원래 함수의 치역의 범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 이때 A, B, C는 어떻게 돼요? A는 1이 되고 B는 0이 되고 C는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선생님 옆에 별해라고 써놨는데 별해라는 건 또 다른 풀이라는 거죠. 또 다른 풀이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굳이 이렇게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풀 수가 있을까요? 자, 이 식을 한번 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F 인버스 X의 개수들의 합을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개수들의 합은 뭐 구하는 건지 기억해요? 개수들의 합이라 함은 X자리에 1을 집어넣었을 때 이 함수값을 의미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F의 인버스에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그게 바로 A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그 F 인버스 1 값을 구하자 이거죠. 굳이 뭐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풀 수가 있겠다. 자,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 너무 귀찮으니까 잠시 얘를 K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F에다가 뭐 집어넣었을 때 K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오는 그 K 값만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F에다가 X자리에 K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루트 K 마이너스 1 그렇게 K 집어넣는 게 얼마 나온다? 1 나온다. 따라서 K는 얼마가 되나요? 2가 되겠죠. 그 K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였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굳이 이렇게 F의 인버스 X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충분히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은 구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게 바로 무리방정식이에요. 무리식을 포함한 방정식.
자, 우리가 무리방정식은 모르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푸는지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fx는 gx 이런 형태의 방정식은 y는 fx와 y는 gx의 교점의 개수, 그게 바로 실근의 개수가 되겠다. 이렇게 앞에서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좌변을 이용해서 y는 루트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렇게 하나로 쪼개고, 또 우변 이용해서 y는 x 플러스 k 이렇게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가 바로 실근의 개수다. 그걸 이용해서 교점이 두 개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좌변에 있는 무리함수 루트 x-1 플러스 2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시작점은 1,2고요. 자, 1,3면 쪽으로 꺾여지는 그러한 언덕 모양이 나오겠죠. 자, 그런 다음에 y는 x 플러스 k, y는 x 플러스 k는 1차 함수 직선이죠, 직선. 기울기는 얼마인 직선이에요? 그렇죠. 기울기는 1인 직선이죠. 따라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45도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직선을 그려놨는데, 자, 이런 식으로 45도만큼 기울어진 직선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k 값에 따라서 y절편이 달라지겠죠? 자, 그랬을 때 교점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때요? 교점이 하나도 안 나오죠? 우리 함수하고 이 직선이 교점이 안 나오죠? 그러다가 살살 내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교점이 하나가 나올 때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더 밑에 내려가면 교점이 몇 개 나오나요? 2개 나오죠? 그러다가 조금 더 내려가면 교점이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올 때가 있겠죠? 우리는 교점이 2개가 나와야 되니까 어디까지? 여기까지 딱 해줘야 되겠네. 그럼 교점 나올 때는 바로 딱 어디 지날 때? 시작점 지날 때까지겠네. 이해 갔어요? 접할 때부터 시작점 지날 때까지. 그러면 시작점 지날 때는 되게 구하기 쉽겠네요. 왜? 1,2를 지날 때니까. 누가? 그 직선 y는 x 플러스 k가. 따라서 우리는 시작점 지날 때 k 값을 먼저 구해줍시다. 그래서 1,2를 대입하자 이거죠. 어디에다가? y는 x 플러스 k에다 대입을 해주자 이거죠. 그럼 y 자리에 2 대입하고 x 자리에 1 대입하면 k는 얼마? 1이 되겠네요. 자, 그때 y절편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보다 조금 위에 올라가면 계속 2개가 나오다가 언제 이렇게 딱 접할 때는 교점이 딱 몇 개? 1개밖에 안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연립했을 때 교점이 하나다.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루트 x 마이너스 1 플러스 2와 x 플러스 k를 연립해서 해가 하나다. 실근이 하나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루트를 없애려면 루트만 놔두고 다 넘겨줘야 되겠네. 그럼 루트 x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k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양변 제곱하면 x 마이너스 1이 되고요. x의 제곱, 그 다음에 이만큼을 하나로 상수로 묶어서 생각하면 완전 제곱식 형태로 생각하면 되죠. 플러스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플러스 뒤에 거에 제곱 하시면 되죠. 자, 우변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이 항에서 정리. x의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4인데, 그죠? x의 개수가 2k 마이너스 4인데 플러스 x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1 되니까 2k 마이너스 5의 x 이렇게 되나요? 그 다음에 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인데 넘어가니까 플러스 5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때 아까 직선하고 이 식이 교점이 하나일 때였잖아요. 하나일 때. 즉 이렇게 어떻게 될 때? 접할 때였어요. 접할 때. 접할 때는 요 2차 방정식에 해가 몇 개? 1개야 되겠죠. 실근이 1개. 따라서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 0이다. 판별식 구해주면 2k-5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ac 하니까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4k의 제곱 마이너스 20k 플러스 25 마이너스 4k의 제곱 플러스 4, 16k 마이너스 4, 5, 20 이렇게 되고요. 자, 계산해주면 4k 제곱 4k 제곱 없어지죠. 따라서 마이너스 4k 그
그 다음에 플러스 5 이렇게 남나요? 그럼 판별식 이때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되죠. 따라서 K는 이때의 K는 얼마? 4분의 5가 되겠다. 따라서 이 접할 때 이 직선과 이 무리 함수의 그래프가 접할 때의 K값, y절편 얘가 바로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분의 5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K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K의 범위는 1일 땐 괜찮았죠? 1일 때는 두 점에서 만났잖아요. 이렇게. 근데 4분의 5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분의 5보다는 어떻다? 작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무리방정식 두 개의 실근. 자, 어떻게 해야 된다? 좌변, 우변 나눠서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로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준다. 단 이렇게 접할 때는 그림만 가지고는 풀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방정식을 풀어주고 이때 접하는 경우니까 얘를 양변을 제곱하면 2차 방정식 형태가 나와서 판별식은 0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그때의 K값도 나와주게 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볼게요. 직선 이거 위에 한 점 B에서 X축의 평행한 직선 그어 Y는 루트 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 Q, PQ의 최소값.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래프를 좀 그려봤습니다. Y는 루트 X의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시작점이 0,0이고요. 문제 내용을 보니까 좀 그래프를 구체적으로 그려서 탐구를 해봐야 되는 문제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y는 루트 x를 그리자고 한다면 지나는 점 하나만 더 찍어 봅시다. 자, 지나는 점 x에다 1 집어넣으면 y는 1 나오죠. 따라서 1,1 하나만 더 찍어서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직선은 어떻게 그렸나요? 지금 x절편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0 찍고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y절편은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직선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만나지 않고 직선이 무리함수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자, 혹시 잘못 그려서 무리함수하고 직선 만나게 그렇게 그려주면 안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문제 상황을 보니까 직선 위에 있는 점이 P래요. 그 점에서 X축의 평행한 직선, 즉 Y축의 수직이겠죠? 자, 그러한 직선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그려놨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직선하고 무리함수하고 만나는 점이 또 Q다. 자, 여기 Q도 찍어놨고요. 그랬을 때 PQ의 최소값 따라서 P의 X좌표와 Q의 X좌표의 차이를 봐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P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P점의 좌표를 우리가 적당히 정해 봅시다. X좌표를 뭐 A라고 하면 Y좌표가 2분의 A 플러스 2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분수 별로 안 좋아하니까 분수 안 나오게 하려면 X 자리에 A 말고 뭐 2A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어때요? 그러면 이 약분돼서 좋죠. 물론 이제 x에다가 a 집어넣어서 나온 값으로 해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PQ와의 거리 구해줄 때 우리가 분수 형태가 나오게 되니까 별로 계산할 때 좋지 않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최소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적당히 P점의 x좌표를 a보다는 뭐라고 한번 해보자? 2a라고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x자리에 2a 집어넣으면 2a 더하기 2인데 2로 나눠주니까 y좌표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a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Q점의 y좌표가 그럼 또 마찬가지 뭐가 되는 거예요? a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때 그럼 x좌표를 구해줄 수 있겠죠. 자, 어떻게? y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a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나오는 x값으로 구해주면 되잖아요. 자, 그럼 양변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은 x가 되겠네. 따라서 Q점의 x좌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선분 PQ의 길이의 최소값은 Q의 x좌표에서 P의 x좌표를 뺀 게 바로 PQ의 길이죠. 자, 따라서 요것의 최소값만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2차 함수가 돼버렸네요. 그대로 a제곱 플러스 1이 돼버렸죠. 따라서 a에 대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가 돼버렸네요. 가로축은 a고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는 0,1이 되죠. 따라서 a가 0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1을 갖는다.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PQ의 최소값은 얼마?
1이 되겠죠. 자,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는 그때 정의역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A의 범위가 있지 않냐. 물론 A의 범위도 따져주는 꼼꼼함이 또 필요합니다. 여기 지금 A 플러스 1 값을 보시면 A 플러스 1 값이 바로 P점의 Y좌표거든요. 물론 X좌표 가지고 해도 되는데 Y좌표를 한번 봐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P점의 Y좌표를 보시면 P점의 Y좌표가 양수여야만 이 P점에서 X축에 평행하게 그은 직선이 뭐와 만나요? 무리함수와 만나게 되죠. 만약에 A 플러스 1이 음수예요. 즉, 뭐 이런 점이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는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을 긋게 돼도 뭐예요? 무리함수가 만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여기서 A 플러스 1 값은 어때야 되겠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따라서 A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자,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범위 안에 지금 꼭지점에 X좌표가 들어가 있죠? 꼭지점의 X좌표는 지금 0이잖아요. 0.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답은 꼭지점에서 최소값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이 문제는 P의 X좌표를 A라고 해서 놓고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A라고 놓고 푼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푼 친구들은 분수가 나오게 되니까 조금 계산하기가 그랬었죠. 그럴 때는 적당히 요령을 생각을 해서 분수가 안 나와도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건 PQ, 선분 PQ의 길이 최소값이니까 이때 미지수를 내가 어떻게 잡아도 상관이 없겠다. 그러면 적당히 분수가 안 나오도록 2A를 집어넣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접했을 때 그 각각의 문제에서 조금 더 간단하게 되면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릴 수가 있겠죠.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1학년 때 많이 고민을 해둬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자, 10번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좌변하고 우변 각각 좌변은 이제 무리식이 있고 우변 같은 경우는 x에 대한 1차식이 있죠. 그랬을 때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의 개수가 3개다. 자, 그러면 10번 문제랑 유사하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2개의 함수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어떤 함수로 나눠야 돼요? y는 루트 절대값 x 플러스 1이라는 요 함수, 우리 함수와 y는 ax라는 요 함수 2개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네요. 근데 지금 루트 안에 절대값이 있어요. 이럴 때는 범위를 나눠서 절대값이 들어있는 함수의 그래프는 범위를 나눠서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서 식을 구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나오겠네요. 자, 어떻게 시작점은 마이너스 1,0이고 그 다음에 일사분면 쪽으로 꺾어지는 언덕 모양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프를 이용한 문제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y절편 하나 더 찍어주면 y절편 뭐가 되죠? 1이 되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요? 시작점이 마이너스 1,0인 건 똑같은데 자, x 앞에 개수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왼쪽으로 꺾이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y는 ax는 어떤가요 지금? 그죠? 0,0을 지나는 직선이죠? 0,0을 지나는 직선이면서 기울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런 직선이겠네요. 이렇게 그려지면 그때는 교점이 몇 개? 하나죠, 하나. 자, 이렇게 돼도 하나.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꺾여져야 될 것 같아요. 3개가 나오려면 어떻게 꺾여야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꺾여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꺾이게 되면 여기 교점이 하나, 둘, 3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이해 갔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이렇게 꺾이게 됐을 때 기울기가 음수일 때도 이렇게 되면 그때는 교점이 몇 개가 나와요? 그때는 교점이 그렇죠?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접할 때는 이렇게 2개밖에 안 나오니까 이 접할 때보다 조금 더 완만하게 내려가는 자, 이런 식으로 내려갈 때 그때 교점이 하나, 둘, 3개가 나오겠다. 자, 그럼 언제까지? 기울기가 0일 때도 그렇게 교점이 3개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죠? 기울기가 0일 때는 이렇게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따라서 기울기가 0보다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이니까 0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0보다 작으면서 이렇게 접할 때보다는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접할 때의 기울기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접할 때의 기울기는 뭐 그림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식, 즉 y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y는 뭐 ax 얘의 교점이 하나일 때를 의미하는 거니까 얘네 두 개를 연립해서 즉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ax 이거의 실근이 하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자, 그럼 양변을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그대로 나오고 a의 제곱 x의 제곱 이렇게 되고 a의 제곱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2차 방식이 나오네요. 이때 실근이 하나가 나와야 되겠다. 따라서 판별식을 구해봐야 되겠네요. 물론 이때 a는 0인 경우는 제외하는 겁니다. a가 0인 경우는 제외하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 판별식이 0이다 해주면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 a의 제곱 곱하기 1 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것이 0이 되는 a 값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a의 제곱은 얼마? 4분의 1이 나와야 되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접할 때는 어때요? 내려가는 모양이죠? 내려가는 모양? 따라서 기울기가 얼마일 때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이렇게 접한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2분의 1은 왜 나왔어요? 선생님이 앞에서 제곱을 하게 되면 근의 왜곡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프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됐네요. 이때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이때는 기울기가 0일 때니까 자,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조금 더 어때야 돼요? 커야 되겠죠. 지금 음수기 때문에 조금 더 커야 완만해지잖아요. 내려가는 게. 그죠? 그 다음에 0보다는 또 어때야 되겠어요? 0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0일 때는 교점이 하나 나오고 2분의 1일 때도 교점은 2개밖에 안 나오니까 3개 나올 때는 바로 a 값이 이 범위 안에 있을 때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자, 오늘 과제는 학습지 50쪽부터 53쪽까지 다 풀고 색깔펜으로 잘 보이게 색깔펜으로 채점을 한 다음에 사진 찍어서 수학 A 오픈 채팅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7시까지 보내주시고요. 가급적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늦어지더라도 오늘까지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